지금 조국은 DK의 눈물이라고 자기 책을 내가지고 네. 엊그제 경남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이 책방 중이라는 평산 책방에 가서 이 책 사인회하고 그다음에 곧 있어서 광주 광역시에 간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 제가 카피해서 왔는데요. 네. 여기가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 이 북 콘서트가 보니까 목포, 광주, 세종, 청주, 대구, 포항, 부산 이렇게 모두 7차례 그 일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조국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1심에서 징역 2년형 받았고 그다음에 송영길은 동봉투 살포 사건의 주역이지요. 그 피의자에 올라 있는데 수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피의자 송영길, 피고인 조국.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 그리고 내놓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범죄자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거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도둑놈에다가 죄 지은 사람이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 자기 북 콘서트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예. 내가 뭐 4천만 원에 내 직무적 양심을 팔 사람이냐. 땡! 내 팔고도 남았잖아요. 이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참 놀라웠던 게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냐고. 저도 거기에 너무 놀랐어요. 와, 네. 그게 뭐가 됐으냐. 예. 이들의 윤리의식, 이들의 상식 이거는 예.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상상 못하는 거죠. 네. 우리는 어쩌다가 범칙금 네. 이렇게 기한 넘겨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나라를 훔치면은 대도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쓰레기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 놀랬던 거는 이런 점이에요. 뭐 조국이라든가 뭐 문재인이라든가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돈을 받는 거, 봉투를 받는 거에 이거 그래서 봉투남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아주 둔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운동권들이 자기네들은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사에 취직을 하거나 기업에 취직을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있어. 나라를 희생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25일이면 그 앞에 딱 와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선배들이 나하고 죄 지은 것처럼 네. 자기 거기서 돈을 월급에 때로는 반을 쥐어줬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봉투의 의식이 아직 있는 거죠. 부도덕하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아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여기저기 윤관석이 심부름해서 다 뿌려놓고 그것이 들통이 나자 그게 뭔 대수냐. 하긴 송영길은 초선 때부터요. 5.18 전야제 2000년 5월 17일 광주에 있는 새천년 NHK 지금 뭡니까? 다 가라오케 술집에서 네. 여자 다 옆에 끼고 쓱 노래 불렀는데 그것도 뭐 그게 뭔 대수냐. 이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뒤로도 연평도에 가서 거기에 포격을 받은 거기에 병을 하나 들어온 이게 뭐 폭탄주네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이제. 근데 또 이거는 송영길로서는 아주 의외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다 아시겠지만 2004년 8월에 예. 이 민주당 의원들 5명하고 네. 베트남을 갔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박연차가 잘 드나들던 아마란이라는 그 술집에 가갖고 술을 진탕 먹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는 접대분만 130명이 있었습니다. 하. 근데 빨리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엔 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안이 신고를 받고 들이닥치고 근데 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어서 예. 그냥 없던 일로 이렇게 됐다는데 자, 그 일이 송영길이 2010년에 말하자면은 이 6.2 지방선거에 인천시장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송영길이 자기가 이 한동훈이 뭐라고 했다고 갖고 그걸 가지고 모자란 놈 뭐 물통을 던지고 싶고 뭐 7개월 동안 나를 오라 가라 하면서 그런 적도 없는데 네. 그러면서 땡놈 뭐 이런 뭐 네. 그런 상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국닥으로 끝까지 갔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시효가 지나가지고 혐의 없음이 됐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또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쭉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조건 조용하고 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반박하는 순간 그게 그렇죠. 다 얘기가 다 회자가 되니까. 그거는 다 팩트니까요. 그리고 이제 선거 때는요. 뭐 송영길이 베트남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했대더라. 이러면은 고소 고발을 선거 때는 무조건 하고 봐요. 나중에 네. 취하하더라도.
근데 한 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랑 친한 안영환 의원이 네. 선대위 본부장, 선대위의 대변인이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거를 제기했던 사람이 평민당 후보였던 백모 씨였어요. 네. 이 사람이 아주 정난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민주화 운동 동지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동지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범민연이라고 하죠. 여기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던 민경우 씨, 그다음에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 주대환, 그리고 미국 문화원동성 주도했던 함운경, 이제 이런 분들이 이 모임에 속해 있는데 송영길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 명예를 더럽혀서 부끄럽다. 이미 지금 민주화 운동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그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77, 8학번인데 그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죠. 네. 학교도 그만두고 농촌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뭐 카톨릭 농민회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공장에 들어가든지 이러면서 자신의 이제 인생을 나라에다가 이제 바치는 아주 처절한 그 결단의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이제 민주화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씨앗이 됐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희생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대부분 또 이제 그 경찰에도 뭐 끌려가고 이래가지고 몸도 이제 성치 못한 네, 경우도 네, 많고 네.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일단 그 대한민국 사회는 학벌 사회인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만두고 이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뭐 김문수 지사도 예.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취직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세상은 변했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은 그때 내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섰는데 쟤네들은 우리하고는 칼라가 다르고 우리하고는 정말 직군이 다른 민주화 운동이다. 네. 얘네들은 민주화를 팔은 거고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바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형 와가지고 청와대 일도 좀 봐주고 아무도 안 갔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제가 잘 압니다만 학습지를 돌리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거나 그분들은 민주화 보상금도 거부한 분들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송영길을 비롯해서 뭐 몇몇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민주화를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애도 안 쓰고 그냥 감방 한번 갔다 온 걸 가지고 훈장, 완장을 차고서 너덜너덜 거리면서 민주화라는 걸 팔아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복리가 뭡니까? 복리까지 다 처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 그 사람들의 자유분방을 넘어선 방종, 성적인 문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지금 저기 방송이라서 뭐 한 개인이라서 제가 얘기 못합니다만 사석에서는 얘기할 게 진짜 어떻게 보면 1년 365일도 모자랍니다.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쿠라 운동권이라고 일침을 가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운동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큰 테두리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중에는 가짜 정말 새빨간 가짜 그 운동권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있고 그 사람들이 영화를 국회의원 3선, 4선, 5선씩 하면서 다 누렸고 80년대 이후 말이죠. 그 이른바 86세대라고 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대학교 다니고 60년대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다 해왔다. 이제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진짜 운동권들, 진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제가 네. 한 대목만 이제 네. 거기 이분들이 했던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아놓고선 위선과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그 위선과 비리와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이용해서 먹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민주화 운동 동지에는 깊은 슬픔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참을 수 없는 분노. 이분들 앞에서는 다 작아지는 거죠. 쭈그라드는 거죠. 예. 그리고 문재인이 무슨 민주화운동을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고 뭐 불임 사건 때 노무현이 막 밖으로 나돌 때 조세 변호사 하면서 맨날 이렇게 그
데스크 웍만 했죠. 그리고 네. 그때 실제로 제가 장기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문재인한테 찾아가서 당신도 이제 여기서 민주화 운동 이거 잘 하자니까 나는 그런 거에 별로 흥미가 없다고 딱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사쿠라 네. 그 운동권이라는 말을 장기표 선생님이 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진짜 운동권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이 헷갈리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인터뷰가 나갔는데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반박이 없었어요. 정말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무기가 그거죠. 막 네. 길길이 날뛰면서 네. 물어뜯거나 아니면은 딱 입에다가 자크 채우는 거. 예. 송영길도 문재인도 주국도. 자, 돈봉투 사건 이제 네. 검찰 수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돈봉투를 준 사람들 얘기는 이제 윤갑석 네. 뭐 거기 누구면 강내구 이런 사람들 이름이 네. 계속 돼 왔는데 이제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사람들 이름이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김영호, 박영순, 이용빈, 윤재갑 뭐 등등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이름이 네.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도 곧 결판이 나겠어요 이제. 결판 나죠. 아주 네. 단순한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정치를 했습니다만 네. 그 여의도에서는 돈을 준 사람은 많은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게 네. 왜 그렇습니까? 준 사람은 있지 않죠. 그리고 네. 준 사람은 그걸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네. 언제나 네. 김치를 줬건 뭘 줬건 간에 네. 준 사람들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받은 사람들은 입 꼭 다물고 있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네. 준 사람도 얘기하고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아주 유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은 굉장히 특히 이정근 언니의 협조로 네. 네, 빨리 진행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이 얘기하는 게 내 송영길이 줬다고 하는 게 뭐 나온 적 있냐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돈들이 봉투가 오고 갔는가. 이 봉투의 최고의 최종 종착 수혜자는 누구인가? 송영길이죠. 그런데 이건 자신과 관련이 없대요. 아니 관련은 없는데 다 송영길한테 보고한 거 이런 녹취 다 있는데 그게 무슨 자신이 없습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김광일 쇼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김광일 쇼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 안 왔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됩니까?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정근 거죠.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하고 강내구하고 둘이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네. 보면은 강내구가 이정근한테 그런 네. 얘기를 해요. 아 영길이 형이 알아가지고 다 했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미처 돌리지 못한 돈 봉투를 어떻게 했다는 의미일 네. 수도 있고 돈을 영길이 형이 마련해 왔다. 그때 영길이 형이 송영길 말고 최영길이 따로 있나요? 아무튼 영길이 형이 그 영길이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인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기소가 안 돼 있거든요. 이 네. 관련해서. 네. 그러면 기소 절차가 밟아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 그냥 100%죠. 그리고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적확하게 나온 경우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서초구에서의 그 이정근이 위원장을 참 서초구라는 데가 좀 독특하긴 합니다만 민주당으로서 예. 이정근 같은 레벨한테 줄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오랜 기간 했고 서초구에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정말 한 3명쯤 그것도 네. 이제 아무나 3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이정근이 있으면서 아유 우리 오빠 오라고 할까? 뭐 이런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그래서 오빠? 예, 막 예. 이러면 좀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그 산도둑 같은 딱 송영길 오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따라주고 예. 우리 정근이 잘 봐주시오 잉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것도 사실은요. 이 예. 돈 봉투 이걸 떠나서 그 둘의 매우 밀접한 관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대표였거든요. 네. 당대표가 그냥 지역위원장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위원장이 이 콜을 한다고 30분 만에 나타난다? 이런 거를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한 자리 중에 네, 하나가 네. 사무부총장 자리 그렇죠. 아닙니까? 짱이죠. 예. 실속 있는. 네. 실속 있는 짱 네, 자리를 네. 딱 주었고 정말 전화를 걸면 30분 만에 와서 네. 잘 봐주시오 네. 하면서 술 따라주고 너무 특별한 놀랐대요. 관계랍니다. 한두 번이 아닌. 그래서 이정근이 송영길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한 돈 심부름을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해줬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네. 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정치할 때 돈만 조심하면은 안전해요. 저처럼. 근데 돈은요. 예. 반드시 입과 눈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검찰이 차명 계좌 뒤졌다 그러면 이제 제 친구들이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아내니 막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네.
야, 너 돈을 그러면 지나가는 저기 아저씨한테 주냐? 네 동생의 사촌의 삼촌. 아주 범위가 짧은 거 아니에요. 네. 정주권의 돈도 그렇습니다. 네. 믿을 만한 사람. 아주 오래 일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만 맡기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돈을 따라가면은 그 돈이 그 희한한 고구마 줄기 역할을 해서 땅속에 묻혀있던 고구마 덩이들이 다 나오게 마련이다.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받은 고구마 덩이 11덩이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 9덩이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